이번 스크림 영상 남길 건데, 일단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 상대에 대한 스킬 브리핑, 그다음에 우리 팀 간의 궁극기 분배, 그리고 브리핑 전혀 없고요. 그리고 어떻게 진입할 것인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어떻게 맞받아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고 있고, 한마디로 경쟁전 느낌, 뭐 개싸움, 뭐 근본 없는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많이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자, 이렇게 조합을 짜서 한타를 여는데, 음, 일단 우리 팀 조합은 무난하면서도 살짝 특이한 게 솔저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솔저 넣었을 때 힐러들 3명이서 뭉쳐서 자리 잡으면서 싸우겠다 라든지, 아니면 솔저 넣었더라면 차라리 그냥 트레이서를 넣어서 어, 한마디로 솔트 조합이죠. 유지력 싸움. 차라리 그런 컨셉으로 가는 게 나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 조합은 어, 조금은 애매해요. 약간 컨셉 같은 개념으로 따지면 조금은 애매해요. 왜냐하면 돌진 조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유지력 조합도 아니고, 조금 애매하죠 많이. 어, 이 조합 자체가. 하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차라리 이 조합을 할 바에 차라리, 아니 뭐 여기다가 트레이서를 넣던가, 아니면 여기다가 트레이서를 넣던가, 아니면 겐지를 빼고 뭐 아예 뭐 리퍼를 넣던가, 아니면 정크레스 넣던가, 그런 식으로 했더라면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리장타 첫 게임인데 이제 한타를 하는데, 일단 상대 조합을 보면 정크렛 팔아요. 이 투사체 영웅이 2명이에요. 이 조합은 상당히 안 좋아요. 일단은 조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 좋아요. 잘하는 팀이고, 그리고 점수가 높고 프로팀인 팀은 절대 이런 조합은 절대 하지 않아요. 이렇게 딜러 조합을. 왜? 투사체가 2명이면 한 명이 투사체 영웅이 잘려버리는 순간 힘의 균형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어, 승기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합이에요. 이거 자체가 정말 피지컬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나지 않는 한 많이 힘든 조합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 한타를 시작하는데 보면 이렇게 딜러가 한 명 한 명 잘렸죠. 근데 상대는 다 빠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우리 팀이 먼저 자리를 더 좋게 잡긴 했지만, 왜? 투사체 용이기 때문에 자리를 잡기엔 힘들어요. 많이 어렵기도 하고, 그것도 있고, 이렇게 1대1 교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자체가 상대, 일단은 상대, 일단 조합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가 먼저 빌드상으로 이기고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1대1 교환한 다음에 우리 팀은 다 뒤에 있는데 혼자 윈스턴을 다 뛰어 들어가요. 이렇게 뛰어 들어가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 윈스턴이 잘렸더라면, 상대가 먼저 포커싱을 팍 들어가면서 윈스턴을 바로 녹였더라면, 방벽도 없는 윈스턴이기 때문에 그랬더라면 또 어떻게 됐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플레이들은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상대가 이렇게 빠지고 있으면 우리는 편하게 그냥 거점을 먹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맞받아 칠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한 명 또 잘려버리고 시작하고, 또 잘려버리고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그냥 경쟁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팀이라는
소속에서 게임을 하고 팀 플레이를 한다면 절대 이런 플레이는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보면 솔저의 위치도 너무 안 좋아요. 지금도 보면 혼자 독단적으로 피지컬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제나타 메르시를 버리고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솔저 혼자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단점들이 많이 나타나요. 다른 경기에서도. 그리고 여기서 또 문제점이 뭐냐면 메인 탱커 하신 분에게 좀 많이 미안하지만 이거 냉정하게 말해서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자체가. 자, 상대가 이렇게 이제 다리를 건너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윈스턴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앞에 대처할 거니까 앞에 힘 좀 실어 달라. 그거 하나랑 겐지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절대. 겐지 같이 있어야 되죠. 언제 덮칠지 모르니까. 언제 같이 진입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겐지는 항상 윈스턴 뒤쪽 아니면 뭐 앞쪽 측 후방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윈스턴 겐지 둘이서 포커싱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윈스턴 두 가지 방법인데, 앞에 대처할 거니까 앞에 힘 실어 달라. 그러면 라인 유지해 달라. 그 얘기를 하면서 앞에 대치하던가, 아니면 상대가 진입할 때 내가 다시 나도 뒤에 뛰어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포커싱을 들어가자. 그거 하나. 세 가지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상대가 먼저 들어가면 우리도 같이 빨리 들어가자. 같이 들어가자. 맞돌지는 하자. 그건데 그런 얘기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방벽이 빠지면서 무의미한 대치가 시작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위에서 방벽 빠졌다. 우리 들어가도 되겠다. 들어가자. 바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윈스터 방벽 빠지는 거 보고. 왜? 윈스터는 앞에서 버틸 수도 없고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 다 바로 들어가죠. 다. 이렇게 윈스턴이 물론 점프 실수로 이렇게 낙사가 됐지만, 점프 실수도 있고 디바가 밀쳐서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무의미한 대치를 하니까 무의미하게 또 점프를 뒤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라인의 메인 탱커인 기둥이 무너지면서 팀적으로 완전 불리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플레이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상대가 초월을 썼어요. 이렇게 초월을 썼는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경쟁전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많이 보고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도 많이 느끼겠지만, 상대 초월을 쓰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상대가 초월 썼기 때문에, 내가 공격을 해도 죽지 않기 때문에, 내가 궁극기를 뭐 디바궁이라든지 정크의 궁이나 뭐 이런 거 아닌 이상 내가 뭘 어떻게 하더라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벙쪄버리는 거, 순간 침묵이 흐르기 시작해요. 이거는 경쟁전이건 스크림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건데, 상대가 초월을 썼을 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포커싱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초월을 받는 초당 힐이 있더라도 지속적인 DPS가 맞물리기 때문에 그 초당 힐을 DPS가 뚫을 수도 있어요. 정말 완벽한 포커싱이라면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잡을 수도 있고요. P200짜리는 충분히 무조건 잡을 수 있고요. 포커싱이 완벽하다는 가정하에 무조건 잡을 수 있고, 잡지 못하더라도 체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피가 적은 영웅의 체력을 유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유지를 시킬 수 있으면 초월이 끝나는 타임에 그 체력이 딱 돼버리기 때문에, 반토막이 돼버리기 때문에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하기란 조금 제가 이력이 많이 부족해서, 아무튼 초월을 켰더라 하더라도 포커싱이라는 브리핑이 끊이지 않으면
우리 팀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고 저는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 초월 썼다. 덩크 물 수 있나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도 조금 중요한 게 있는데, 더 쳐볼래요? 자 여기서 디바가 이제 한번 덮쳐볼래요 하고 내가 공 던질 테니까 그런 브리핑을 해요. 이거 거기서 정말 좋았어요. 이런 브리핑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디바 궁으로 인한 전략이 아닌 다른 궁극기 아니면 다른 궁극기 없이도 이런 전략들이 항상 오가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자 라는 그런 오더들이. 근데 여기서 살짝 끝난 게 뭐냐면, 하나, 둘, 셋. 자 궁을 던지면 하나 둘 셋 하는데 하나 둘 셋 하기도 전에 지금 먼저 겐지 윈스턴 뛰어 들어가 버려요. 디바 궁극기는 잡아서, 그러니까 디바 궁극기로 잡는 게 그거 정말 좋고 정말 대박이고 하지만 디바 궁극기의 목표는 상대 진영을 붕괴시키는 역할이에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우리 팀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디바 궁극기 던지기 전에 윈스터 겐지가 들어가면서 이미 상대 진영이 다 무너져 버려요. 이렇게 힐러 뒤로 다 빠지죠. 덩크 볼게요. 탱커 이렇게 여기 다 숨어버리죠. 물론 디바 궁극기를 윈스터 잡긴 했지만 정말 확실한 효과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디바 궁 없이 이렇게 뛰어 들어갔더라면 똑같은 효과로 나타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아니라 보니까 역으로 이렇게 당하기 시작해요. 메르시가 디바 궁에 잘리기 시작해.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돌진 조합에서 돌진에서 진입을 할 때 메르시는 절대 딸려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 메르시는 절대 딸려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지금 이런 식으로 변수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포커싱 대상자가 메르시로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메르시 같은 경우는 절대 같이 딸려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이제 역습이 시작되는 거죠. 또 다시. 미스니 켜. 못 맞아, 못 맞아, 이제 못 맞아. 야타 볼게요. 야타 컷. 정크 컷. 파라 컷, 파르필. 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뭐 물론 99%라서 한 번만 뺏어서 궁극기를 다 소모해서 뺏으면 끝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부분이다 하더라도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이번 턴에 우리가 먼저 뺏으면 끝나. 그러면 궁극기 그냥 다 쓰고 그냥 들어가자. 그런 얘기를 했더라면 이 상황이 이해가 되겠죠.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겐지 궁 쓰고 초월 쓰고 메르시 궁 쓰고 목표 쓰고 디바 컷, 디바 컷. 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 게이지 바가 없다고 이렇게 치면, 이게 안 보인다고 치면 지금 상황에서는 얼토당토 안 하는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당연한 상황이다 하더라도 무조건 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뻥뻥뻥. 그래서 정말 우리 팀원들 진짜 고생했고 이번 1라운드를 이겼지만 이거는 좋아야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 솔직히 막 창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자체가 전혀 그런 브리핑 하나도 없이 이런 플레이 했다는 거는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경쟁전보다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플래티넘 뭐 다이아 수준의 스크림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개개인 피지컬적으로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저는 그걸, 뭐 겐지가 피지컬적으로 너무 잘하는 선수지만 팀플레이에 있어서 너무 못한다 그러면 저는 못한다라고 저는 단정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제 기준이 그래요 항상.
피지컬적으로는 많이 부족하더라도 팀플레이적으로 브리핑 이런 것들이 특화돼 있더라면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엄청 잘한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엄청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타입이라서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정말 다 못했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아무리 이겼다 하더라도. 안돼. 저는 결과보다는 원인 이제 과정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서 조금 많이 미안하지만 윈서 뛰어. 겐지. 그리고 여기서도 조금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윈선 혼자 독단적으로 이렇게 뛰어 들어갔죠. 이렇게. 근데 상대가 정크렛이 있는 걸 봤어요. 뛰어. 라인이 이렇게. 겐지. 겐지 밤에 피. 뗄게요. 정크렛이 여기서 이제 포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라인은 계속 이 앞라인을 저지시키면서 얘네들이 앞으로 못 나오게 막았어야 되는데 윈서 뛰어. 방벽을 내리고 돌진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정크렛 포킹이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뒤쪽으로.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가. 디바 녹인 줄. 물론 여기서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팀이 하나 끊고 두 명을 끊고 시작하면서 한타를 이겼어요. 쪽으로 내려가죠.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상당히 위험했다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를 수도 있었다라는 거. 그게 오버워치라는 게임이기 때문에 스킬 하나하나 그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윈터 하나 뛴 거 보고 라인이 방벽을 내리고 앞에 보기 시작해요. 앞라인을 저지시키면서 우리 팀한테 맡겼어야 되는 부분을 라인까지 합세를 하기 시작해요. 점프 빠지. 거점. 지금도 보면 정크래시 이쪽을 포킹하기 시작하죠. 라인 쪽으로 포킹을 안 해요. 아까 여기서 라인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 먹었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맞을게요. 내가 빼. 피 반. 지금도 보면 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서 라인을 완전히 뒤로 빠지게 만들면서 우리 이 상대 팀들이 빠지. 앞으로 나가기 자리야 시작해요. 케어 좀 해주세요.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앞으로 나가죠. 땡길게요. 아,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팀은 이제 궁지에 몰린 쥐처럼 이렇게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초가 되어버리면서 시초가 되어버리면서 마무리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라인도 잘못이 있지만 팀들도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윈스턴 이렇게 뛰면 라인 그냥 앞에 봐, 우리가 정리할게,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했더라면 괜찮았겠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개인 피지컬적으로 계속 플레이 하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내버린 거죠. 쉽게 주지 않을 이제 게이지를 쉽게 내줘버린 거죠. 왜? 망치도 있고 석양도 있고 정글의 궁도 있고 메르시 궁도 있고 아나 궁까지 있는 상황에서 상대는 궁극기를 하나도 안 쓰고 뭐 겐지 궁을 썼긴 썼지만 하나 쓰고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아, 뺏겼네. 엄청 손해인 거죠. 이거 자체가. 궁소리 말씨. 상대는 겐지 궁 하나, 정크랙 궁 하나, 두 개를 썼지만 우리 팀도 이미 뺏긴 상황에서 돼지 분쇄 메리시 궁을 쓰면서 맞아? 엄청 힘들게 됐죠. 이게 스노우볼링으로 계속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맞다. 실사 써야 될 것 같아요. 좀 빨리 실사.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돼지 분쇄 이렇게 쓰는 거. 수가 나오네. 디바. 진짜. 오케이. 우리 뛰는 거부터 보죠. 우리 윈스 케어 좀. 호빵 빠지고 윈스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서부터 포커싱이 되게 좋았어. 윈스턴부터 보자 해서 윈스턴 뛰니까 봐서 윈스턴. 자, 여기서 엄청 좋았죠. 들기냐? 자, 디바 했는데 윈스턴 이렇게 뛰고 겐지는 제나타한테 가고 포커싱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호흡도 문제고 연습도 문제긴 한데 아무튼 개인 피지컬적으로 의존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플레이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야타 그쵸? 부활. 캔디 빌. 발길이 뺐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도와줘. 아, 그리고 여기서도 많이 무리를 하면서 특히 힐러들이 그 최우방에서 보기 때문에 라인 저지를 해줘야 돼요. 그만 가, 뭐 빼야 돼, 뭐 누구 죽었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항상 제어해주는 게 힐러들의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뭐 팀원들 전체가 해야 될 일이 하지만 힐러들의 브리핑들이 너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고, 내가 누구를 케어하고 있다, 뭐 메르시가 겐지를 케어하고 있으면 제나타는 윈스턴한테 구슬을 달아놨다 그러면 나머지 두 명 케어를 못 받기 때문에 그걸 인지시켜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조차 하나도 없다는 거. GPT. 발길이 뺐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우리 공이 너무 아깝다. 아니 솔저가 힐이래요? 떨어졌다. 이 겐지 야 있다. 겐지. 겐지. 자, 이 왕의 길 맵인데 보통 왕의 길에서는 위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 팀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왜냐하면 초반 시작이고 초반 공격 진영이고 베이스가 앞에 있기 때문에, 리스폰 지역이 앞에 있기 때문에 위도우를 먼저 꺼내서 빨리 한 명 자르기 시작한다면 좋기 때문에 그 전략을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럼 그걸 생각했더라면 이 조합은 그렇게 좋은 조합은 아니죠. 웬만하면 오히려 그냥 트레이서 같은 용이라든지 뭐 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위도를 조금 더 귀찮게 할 수 있는 영웅이라면 조금 더 좋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위도가 프리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프리딜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왼쪽 있지. 아무튼 얘가 올 수도 있어. 자, 여기서 자리아가 조금 많이 큰 실수를 했어요. 큰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자리아 같은 경우는 방벽을 동시에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이렇게 동시에 주름 방벽과 자기 셀프 방벽을 이렇게 쓰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게이지를 덜 채울 뿐더러 상대에게 역습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팀원에 대한 케어가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식의 플레이는 하면 안 되고요. 위도 필. 또 힐이래요? 필 받았고. 받아. 님, 받아. 라인 필. 라인 필. 자리아님 뺄게요. 겐지 뒤에 겐지 추가. 솔직해요. 라인 좀 밟았다. 솔저님 케어 안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라인하르트의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어요. 자리아 방벽을 쓰고 앞에 나가니까 라인이 뒤로 빠지면서 이런 플레이들, 이런 것들이 팀 플레이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브리핑을 해야 돼요. 브리핑을 하면서 내가 자리아 방벽 쓰고 앞에 나갈 테니까 라인 뒤로 빠져,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다 얘기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피지컬적으로 얘가 앞에 나가는 당연하게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레이는 좋았지만 브리핑을 해야 된다는 점. 힐은 빠졌다. 솔직해요. 바로 줄게요. 바로 줘요. 솔저님 케어줘. 자리아 케어, 자리아 케어. 겐지 왼쪽 있지. 라인 케어요? 자, 방금 전판에서는 메리시 같은 유저가 뭐 바뀌긴 바뀌었지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줘요. 누구 케어 중, 누구 케어 중.
상당히 좋은 브리핑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 올게요. 위도 볼게요. 위도 필. 또 필이래요? 떨어졌다. 이 겐지다. 필. 위도 필. 위도 필 받았고. 받았고. 라인 필. 자, 여기서 상대가 이렇게 뒤로 빠지고 있죠. 그러면 무리하게 앞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빠지면 돼요. 특히 솔저 같은 거 다시 포지션이 빨리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시간을, 지금 시간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라인 필.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뺄게요. 겐지 뒤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튕겨내기 없어요. 위험한 상황이 나온 거죠. 빠질게요. 네, 빠지는 거 같아. 위도 아직 위도 있어요. 우리 라인 공 박았어요? 유메 필. 아 까비. 우리 라인 겐지 좀 튕겨내기 빠졌어요. 튕겨내기 빠졌고. 상대도 공돌 때 됐어요, 슬슬. 발길이 60이야? 잤다 잤나 보다. 자리 앞에 겐지 지진상 바빠지. 라인에. 나이스 타이어. 힐러들 라인 필. 많다. 라인 필이래요. 야, 호텔 겐지였어. 호텔 겐지. 하나 둘 보고 나이스. 자, 여기서는 되게 팀적으로 얘기들 많이 했어요. 뭐 누구 뭐 공 쓸 것 같은데, 뭐 할 것 같은데, 뒤로 빠져 뭐 이런 거. 지금은 되게 좋아요. 좋은데 우리 라인 켜 라인 켜. 점점 가면 갈수록 밀리면 밀릴수록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없거든요. 잤다. 라인 켜 라인 켜. 라인 필. 라인 켜. 주는 방법 빠졌어요. 잤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솔저 같은 경우도 충분히 힐 케어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성공할게요. 주는 방법. 피 보셨나요 지금? 라인 켜 라인 켜. 라인 필. 자, 이 피에 생체가 썼단 말이죠. 이거 하나 자체가 상당히 큰 손해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충분히 힐 케어를 요청하고 충분히 힐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자체가 아직까지 이제 많이 해보지도 않았고 같이 게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힐러들이 누구 케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거를 브리핑을 안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라인 켜. 주는 방법 빠졌어요. 잤다 성공할게요. 그래서 맥크리 다시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개인 피지컬에 대한 플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라인하르트가 뒤로 이제 백 돌진했는데 이거는 반반이에요. 반반. 좋은 것 반, 나쁜 것 반. 일단 나쁜 걸부터 먼저 말하자면 라인이 여기 있다가 라인을 이렇게 막아주다가 나노 강화제 받은 겐지를 보고 제압을 하든 밀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버리면 앞에 자리아는 혼자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또 고게이지 자리아, 상대의 나머지 5명이 자리아 혼자서 이제 있는 자리아를 포커싱 들어가 버리는 순간 큰 손해가 발생되거든요. 왜? 특히 자리아는 궁극기가 있는 자리아이기 하고, 그게 나쁜 점 하나고, 좋은 점은 나노 강화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는 거. 밀쳐지면서 겐지가 이제 큰 활약을 못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못했어요. 물론 제압을 하면 더 좋았을 수도 있고, 제압을 하지 못했더라도 이렇게 밀쳐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박이에요, 도박. 개인 피지컬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밀쳐주는 바람에 무력화시키고 와 이제 방울줄 라인데. 빠르게 자리아 쪽으로 합류를 했던 거고. 솔전님 미치. 하기. 맥크리 필. 맥크리 피. 맥크리 피 하나 먹었어요. 빠졌어요. 네. 하나 안 빠졌다. 하나 못 빠졌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라인이 돌진하는 것보다 그냥 계속 여기 막아주면서 리스폰을 계속 꼬이게 만들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뭐라도 빨리 자를 생각에. 그래서 조금 여기를 막아주면서 못 도망가게 조여 들어가면서
리스폰을 계속 꼬여주면서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양방이기 때문에 라인은 혼자 한 명이 한번 막아주면 여기 솔저 프리드를 넣을 수 있고, 라인은 여기를 막아준다 하면 우리 정글에 자리아가 있기 때문에 금방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생각을 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조금 아쉽게 들어요. 와 이거 잠만. 우리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습을 계속 또 맞게 된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와 이거 많이 잠만. 아쉽게 됐어요. 우리 하나 잘렸다. 아 방심하지마. 이거 못 막았어. 아직. 밀었어. 여기서도 궁극기를 미리미리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써버리기 때문에 호응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맥크리 오케이. 아 그래서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왠지 지금 필. 그래서 들으신 거. 다른 영상들도 여러분이 다 보면 아시겠지만 다 똑같아요. 일단은 상대 스킬 브리핑 전혀 없고요. 하더라도 한 번씩 하는 거 외에는 지속적인 브리핑들이 없어요. 전혀. 그 다음에 우리 팀 간의 궁 분배를 전혀 안 해요. 네, 우리가 이번 한타 때 이렇게 하자. 뭐 자리야 정글의 타이어로 막자. 자리야 타이어 하자. 중력 타이어 하자. 뭐 돼지 분쇄로 이렇게 막아보자. 이런 얘기들 전혀 없었고, 상대가 궁을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없었고, 그냥 조금 더 상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너무 우리 팀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플레이들밖에 안 보여요. 지금 개인적인 피지컬로 인해서 게임을 했다라고 밖에 안 보여가지고, 다음 스크림 때는 조금 더 팀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전략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그렇게 해야지 한층 더 이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항상 얘기를 해줘야 되고, 뭐 내가 뒤에서 이렇게 플레이할 거다, 아니면 앞에서 이렇게 막아주면서 플레이할 거니까 앞에 힘 실어달라, 아니면 뭐 뒤에 이렇게 뒤에서 맞받아 칠 준비해라,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대충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기본적인 것들이라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영상 스크림을 보면서 내가 좀 부족했던 것들을 계속 혼자서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각자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받는 게 코치의 피드백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먼저 생각을 하고 먼저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각자 개개인의 피지컬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팀적으로만 다듬어 준다면 좀 더 편하고 재밌는 게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음 스크림 때는 조금 더 팀에 맞춘 스크림 되면 좋겠습니다.